새벽 5시 대학병원의 긴 복도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바닥에 깊게 눌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 병원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야 했죠. 벽에 걸린 시계가 가리키는 바늘은 아직 출근 시간과는 멀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의대 학생증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던 꿈이었는지. 사람 꿈이란 게 참 허무하네요. 정우는 24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원의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정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정우의 멘토이자 선배였던 한지혜는 이제 이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우는 급히 학생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었는지 모두가 알잖니. 포기하지 마. 언젠가 다시 복학할 수 있을 거야.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니 얼마나 쉬운 말인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을 리가 아닌데. 한지의 말에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을 더 세게 닦을 뿐이었죠. 이제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청소부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가 되고 싶은 열망만은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평소처럼 응급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죠. 나이 지긋한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것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응급실은 다른 응급 환자들로 이미 북적였고 의료진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당장 도와줄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한 정우는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내며 노인의 가슴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살아나세요. 정우의 손끝에서 생명을 되살리는 리듬이 시작되었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정우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정우의 간절한 바람처럼 노인의 입에서 미약한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멈춰. 최도연 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응급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입니다. 의료진이 올 때까지 최도연은 정우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규정을 모르나? 의료행위는 허가받은 의료진만 할 수 있어. 자네 같은 청소부가 환자에게 손 떼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고. 그 말에 정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최도연은 이미 의료진을 불러 노인을 응급실 안쪽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병원 인사과로 불려갔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인사과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정우 씨, 어제 사건으로 인해 병원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달아났습니다. 단지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생계를 잃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당장 도와줄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요? 인사과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의료행위는 인가된 의료진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오늘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과를 나서며 들려오는 최도연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병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정우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의대 학생증과 마지막 월급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정우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허름한 원룸의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의대를 휴학한 지 1년, 그나마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의학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위안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며칠이 지나고 정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청소부 경력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죠. 좌절감에 빠져 길을 걷던 정우의 어깨를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정우군 맞나? 정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 병원에서.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나를 살려줬지.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군. 자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노인은 정우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보이지 않나? 자네를 찾아갔더니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 해고당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정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게.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인선 대진그룹 회장. 정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자신이 살린 노인이 거대 그룹의 회장이자 의료재단 이사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회장님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직함은 중요하지 않네. 자네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찾아왔다네. 정우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은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 카페에 앉은 두 사람, 회장님은 정우를 유심히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었나? 정우는 머뭇거리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이었죠.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군. 자네 같은 젊은이가 안타깝게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님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자네, 의사가 되고 싶지 않나? 정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불씨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꿈은 언제나 의사였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의대 복학을 지원하겠네. 학비와 생활비 모두. 대신 졸업 후에는 우리 재단 병원에서 일해주길 바라네.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큰 도움을? 회장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규칙보다 생명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네.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가 필요해.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경계심도 들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꿈을 되찾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분간의 깊은 생각 끝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정우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정우는 의과대학 교정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실습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복학을 하게 된 정우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놓쳤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정우야, 정말 돌아올 줄 몰랐어. 어떻게 된 거야? 동기들의 질문에 정우는 간단히 도움을 받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학 소식은 병원 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청소부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고? 어떻게 된 거지? 최도연은 정우의 복학 소식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회장님과 관련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더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하필 그 청소부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최도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정우는 복학 후 첫 번째로 회장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집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 회장님은 정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공부는 어떤가? 정우는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기침이 점점 심해져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회장님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정우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회장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바빠서 미루고 있었네. 별 문제 없을 걸세. 그 말에 정우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회장님의 건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몇 주 후 정우는 우연히 병원 기록실에서 한지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실습 중이었던 정우는 선배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한지혜는 반가움에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우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어떻게 다시 복학할 수 있었어? 정우가 회장님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그분 요즘 폐 관련 검사를 자주 받으시던데. 정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혜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비밀인데. 회장님이 최근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본 기침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님이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최도연 부원장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그 사람 회장님의 병을 이용해 병원 운영권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병, 최도연의 야망, 그리고 그 사이의 선자신.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의 병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회장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는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회장님은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 군,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았나? 하지만 아직은 괜찮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의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회장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네. 자네는 학업에 집중해야지. 정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 회장님을 치료할 겁니다. 그때까지 꼭 버텨주세요. 회장님은 감동한 듯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내 병은 비밀로 해주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우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우리 병원 청소부 출신 학생이 회장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군요. 최도연의 비꼬는 말투에 정우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최도현 원장, 정우 군은 매우 유망한 학생이네. 우리 병원의 미래가 될 사람이지. 최도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제 휴식을 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우 군, 나중에 또 보세. 정우는 떠나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도연은 정우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겠군 하지만 조심해. 회장의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됐어. 회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이 병원은 내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최도연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도연의 말은 위협이자 경고였습니다. 회장님의 병을 이용해 병원 운영권을 차지하려는 그의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에 관한 최신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지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간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정우는 논문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최신 폐암 치료법을 찾고 있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요. 한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야. 회장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제 인생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회장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한지혜는 정우의 열정에 감동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 최도연은 위험한 사람이야. 시간이 흘러 정우는 의대 생활에 다시 적응해 갔습니다.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종종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옆에 와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늦게까지 병원에 계셨네요. 한지혜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수술이 길어졌어. 그런데 너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돼.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신 치료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한지혜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우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의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최도현 부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한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맞아, 최도현은 병원 이사회에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슬쩍 흘리고 다니더라. 자신이 병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암암리에 로비를 하고 있어.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듯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제가 회장님의 치료법을 직접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의대 졸업 논문 주제로 폐암 치료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선택할 거예요. 한지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그건 너무 무모해. 아직 학생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해요. 회장님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지혜는 정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내 연구실을 사용해도 좋아. 정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정우는 수업과 실습 외에 모든 시간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최신 논문들을 분석하고 여러 치료법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간혹 한지혜가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정우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연구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온갖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게, 정우군. 정우는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회장님은 정우의 연구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혜 교수가 내 이야기를 해주더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회장님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장님은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자네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해. 건강을 해치면 안 되지.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반드시 회장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우의 열정적인 연구와 학업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우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33살이 된 정우는 이제 막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흉부외과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진 의료재단 병원으로 돌아온 정우를 맞이한 것은 한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는 흉부외과 과장이 된 한지혜는 따뜻한 미소로 정우를 환영했습니다. 정우야, 드디어 왔구나. 기다렸어. 정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우와 나란히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대와 전문의 과정 동안에도 그는 틈틈이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지만 최근 몇 개월은 해외 연수로 인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한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암이 정말 많이 진행됐어. 최도연은 이미 이사회에 회장님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야.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병실에 도착한 정우는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다가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정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군.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군.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치료해 드릴게요. 정우는 회장님의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폐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의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새로운 치료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연구한 새로운 수술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장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청소부 출신 의사가 돌아왔군. 그것도 회장님을 구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최도연의 비아냥거림에 정우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위한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료 계획, 내로라 하는 명의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자네 같은 신출내기가 무슨 수로.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새로운 수술법입니다. 회장님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도연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위험한 시도는 허락할 수 없네. 이제 이 병원에서 회장님의 자리는 끝났어.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게 우리의 도리지. 하지만 약해진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몸은 내가 결정해. 최도현 원장,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 병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우와 최도현은 서로를 노려보았고 회장님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한지혜가 다가와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우의 이야기를 똑바로 듣고 싶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동안 연구해온 치료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수술법으로 정우가 의대 시절부터 연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성공한다면 회장님의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수술은 기존 방식과는 다릅니다. 제가 해외 연수 중에 발전시킨 방법으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으로 회장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건가? 절대 허락할 수 없네.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이 이 방법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회장님은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정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우군 자네를 믿네. 수술을 허락하겠네. 최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청소부 출신 의사가 수술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병원이 져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은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내가 설득하겠네. 그리고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어. 결국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우는 수술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한지혜와 믿을 수 있는 의료진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수술복을 입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지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도현도 수술을 참관하겠다며 들어왔습니다. 정우 선생,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네. 정말 자신 있나? 정우는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장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의 손길은 예상보다 더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그가 발전시킨 수술법은 기존의 방식보다 정밀하게 암 조직을 제거하면서도 주변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수술이 계속되었고 최도연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회장님의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회장님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일단 안정적이었고 암 지표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정우의 성과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후 회장님은 병실에서 나와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우가 그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걷고 있을 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정우 군, 정말 대단하군.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이렇게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때 멀리서 최도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원장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회복 후 이사회는 그의 운영권 장악 시도를 문제 삼아 결국 그를 해임했던 것입니다. 최도연은 잠시 두 사람 앞에 서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너무 과소평가했군. 그 말을 남기고 최도연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은 정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하네. 규칙보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몇 개월 후 병원 로비에서 정우는 자신의 하얀 가운 주머니에서
오래된 청소부 명찰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의 시작점이었고 결코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 청소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전에 청소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는 명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의사로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가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치유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어쩌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